사람은 어디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더 묻고 싶습니다. 살기 위해 한 선택은 언제 사람을 무너뜨릴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이사는 진나라 통일의 설계자였습니다. 나라를 하나로 만들었고 제도를 세웠으며 황제 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가장 비참했습니다. 사람도 남지 않았고 변명도 남지 않았으며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열전은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선택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이사를 악인으로 단정하지도 충신으로 미화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한 사람이 욕망과 두려움 속에서 어떤 선택을 반복했는지를 오늘도 함께 동양고전이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도 가장 묵직하고 가장 씁쓸한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사람은 어디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요? 권력 앞에서 사람은 어디까지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사라는 인물은 바로 그 질문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본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백의와 숙제는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우는 자신의 자존심과 함께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방은 살아남아 천하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사는 끝내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권력도, 명예도, 가족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그는 진나라 통일의 설계자였습니다. 진시황 곁에서 천하를 하나로 만드는 일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법을 만들고 문자를 통일하고 도량형을 정비하고 중앙집권 국가의 뼈대를 세운 사람, 그가 바로 이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기억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권모술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음모와 배신의 드라마를 다루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것은 선택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리고 욕망과 두려움이 한 사람을 어디까지 끌고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를 악인이라고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충신으로 미화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한 사람의 생애를 천천히 따라가며 그가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함께 지켜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려 합니다. 나는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사는 초나라 상체라는 곳 출신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국 허난성 지역이지요. 그는 귀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평범한, 아니 오히려 낮은 신분에서 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사는 초나라의 한 작은 고을에서 하급 관리로 일했습니다. 곡식 창고를 관리하는 그런 낮은 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이사는 변소에서 쥐를 보았습니다. 그 쥐는 더러운 것을 뒤지며 사람이 다가오면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는 곡식 창고에서도 쥐를 보았습니다. 창고의 쥐는 살이 쪘습니다. 풍족한 곡식을 먹으며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사람이 와도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사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람도 쥐와 같구나.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쥐 비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사는 출세만을 좇는 속물이었구나.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사는 자신이 처한 환경의 한계를 정확히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는 단지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그것이 꼭 나쁜 것일까요? 이사는 그 욕망을 솔직하게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는 자신을 바꾸기 위해 배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찾아간 스승은 당대 최고의 사상가 중 한 명이었던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유가 사상가였지만 맹자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순자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본래 욕망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 욕망을 그대로 두면 세상은 혼란에 빠진다. 그러므로 법과 예로 사람을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순자의 성악설입니다. 이사는 이 가르침을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인간을 바라보는 냉정한 시선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본래 욕망을 가진 존재이며 그 욕망을 다스리는 것은 법과 제도라는 것, 그리고 그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통치의 핵심이라는 것. 이사는 순자에게서 배운 이 사상을 평생 동안 자신의 정치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나중에 그가 진나라에서 펼친 정책들, 엄격한 법치, 중앙집권, 사상 통제까지도 모두 이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자의 또 다른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비자입니다. 한비자는 법과 사상의 완성자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사와 한비자 두 사람은 같은 스승 밑에서 배웠지만 나중에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다시 나옵니다. 이사는 순자 밑에서 학문을 마친 뒤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초나라로 돌아가 작은 벼슬을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가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 볼 것인가. 이사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진나라였습니다. 당시 진나라는 전국 시대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상황의 변법 이후 법치주의가 확고하게 자리 잡아 군사력도 막강했습니다. 이사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천하는 혼란스럽다. 여러 나라가 서로 싸우고 있다. 하지만 결국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그 통일을 이룰 나라는 진나라일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진나라로 가야 한다. 이것은 매우 냉철한 판단이었습니다. 이사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선택한 것입니다. 진나라에 도착한 이사는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끈질기게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나라의 재상이었던 여부리의 눈에 들게 됩니다. 여부리는 이사의 능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진왕, 즉 훗날의 진시황에게 소개했습니다. 이사는 진왕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펼쳤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천하를 통일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약하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진나라는 강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진왕은 이사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중요한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사의 능력은 곧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외교 전략을 짜고 다른 나라들을 이간질하고 진나라의 힘을 극대화하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갔습니다. 진왕은 이사를 더욱 신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는 권력의 계단을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기원전 221년 진나라는 마침내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진왕은 진시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는 진나라의 승상, 즉 재상이 되었습니다. 이사는 통일국가의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문자 통일입니다. 당시 각 나라마다 쓰는 글자가 달랐습니다. 이사는 진나라의 문자를 기준으로 전국의 문자를 통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전입니다. 이 정책 덕분에 중국은 하나의 문자 체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 도량형 통일입니다. 길이, 무게, 부피를 재는 기준이 나라마다 달랐습니다. 이사는 이것을 통일했습니다. 경제활동이 원활해졌습니다. 셋째, 화폐 통일입니다.
각 나라마다 다른 돈을 쓰고 있었는데 이사는 진나라의 화폐로 통일했습니다. 넷째, 도로와 수레바퀴 폭 통일입니다. 수레바퀴의 폭을 통일하고 전국의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이것은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었습니다. 다섯째, 9년제 실시입니다. 이전에는 왕이 자기 자식이나 친척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봉건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는 중앙에서 직접 관리를 파견하는 9년제를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중앙 집권 국가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사는 탁월한 행정가였습니다. 국가를 하나로 만드는데 누구보다 큰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에게는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분서갱유입니다. 기원전 213년 이사는 진시황에게 건의했습니다. 지금 유학자들이 옛날을 들먹이며 현재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통일을 해칩니다. 의학, 농업, 점술책을 제외한 모든 사상서를 불태워야 합니다. 진시황은 이사의 건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수많은 책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유학자들이 진시황을 비난하자 460여 명의 유학자를 생매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서갱유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사를 단순히 잔인한 독재자의 앞잡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사는 사상의 통제가 국가 통일을 위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순자에게서 배운 대로 법과 제도로 사람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과 제도를 흔드는 사상은 제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법과 사상의 논리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압니다.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압니다. 하지만 이사는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한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이사는 국가를 위해서는 유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위해서는 어땠을까요? 그는 백성의 마음을 헤아렸을까요? 아니면 그저 통치의 효율만을 생각했을까요? 이사는 점점 더 권력의 정점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점에서 그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이사는 진나라의 승상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의 집은 화려했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모두 좋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딸은 진시황의 아들들과 혼인했습니다. 어느 날 이사의 집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사의 아들이 장가를 드는 날이었습니다. 진나라의 고위 관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수레가 수천 대나 늘어섰습니다. 이사는 그 광경을 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내가 상체의 평민으로 태어나 이제 이 자리에까지 올랐구나. 하지만 나는 두렵다. 지나친 영화는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다. 여러분, 이 말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사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권력이 높을수록 떨어질 때 더 크게 다칩니다. 이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시황이 늙어갔습니다.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꿈꾸며 여러 차례 순행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기원전 210년 진시황은 5번째 순행 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장소는 사구라는 곳이었습니다. 진시황의 죽음은 갑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비밀리에 처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의 죽음이 알려지면
천하가 혼란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조고였습니다. 조고는 환관이었습니다. 그는 진시황의 막내 아들인 호해의 스승이었습니다. 조고는 매우 영리하고 매우 야심이 컸습니다. 진시황이 죽자 조고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시황은 장남인 부소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소는 어질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시황의 가혹한 정책을 비판한 적이 있어서 변방으로 쫓겨나 있었습니다. 조고는 호해를 황제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호해는 어리고 약했기 때문입니다. 호해를 황제로 만들면 조고가 실제로 권력을 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고 혼자서는 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승상인 이사의 도장이 필요했습니다. 조고는 이사를 찾아갔습니다. 조고는 이사에게 말했습니다. 승상께서는 선제께서 부소 공자에게 유조를 남기신 것을 아십니까? 이사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른다. 황제께서는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조고가 말했습니다. 선제께서는 부소 공자에게 제위를 물려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조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선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황제가 되느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선제의 유조를 어찌 함부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조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승상께서는 부소 공자와 가까우십니까? 부소 공자가 황제가 되면 승상의 자리는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아마도 몽염 장군이 될 것입니다. 승상께서는 그때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이사는 말이 없었습니다. 조고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호해 공자가 황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해 공자는 제 제자입니다. 그리고 승상을 존경합니다. 승상의 자리는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아니, 더 큰 권력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사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이것이 선제를 배신하는 일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부소가 황제가 되면 자신은 권력을 잃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권력을 잃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사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결정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조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진시황의 유조를 위조했습니다. 부소에게는 자결하라는 가짜 조서를 보냈습니다. 부소는 아버지의 명이라고 믿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호해가 진이세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사는 승상의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사는 악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살고 싶었던 평범한 사람이었을까요? 이사는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고 있었을까요? 그는 이 선택이 되돌릴 수 없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자신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이사는 지금 당장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먼 미래의 파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멸은 곧 다가왔습니다. 호해가 황제가 된 후 진나라는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해는 어리고 무능했습니다. 그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고 향락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실제 권력은 조고가 쥐었습니다. 조고는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하나하나 방해물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먼저
몽염 장군과 그 일족을 제거했습니다. 몽염은 진시황을 섬기며 만리장성을 쌓은 충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고는 그를 거짓 죄목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조고는 점점 더 많은 신하들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진나라의 조정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이사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이 일의 공범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호해를 황제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조고의 권력이 너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고는 이사를 점점 더 멀리했습니다. 이사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조고가 자신을 이용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자신도 제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원전 209년 진나라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승과 오광이 봉기했습니다. 왕후장상에 어찌 씨가 따로 있으랴, 이 외침이 천하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진나라의 가혹한 통치에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이사는 호에게 간언했습니다. 폐하,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세금을 낮추고 부역을 줄이고 형벌을 완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호에는 듣지 않았습니다. 조고가 이사의 말을 막았습니다. 승상의 말은 나라를 약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더욱 엄하게 다스려야 할 때입니다. 이사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조정의 다른 신하들도 이사를 멀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가 조고와 함께 부소를 죽인 공범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는 어느 편에도 서지 못했습니다. 충신들은 그를 배신자로 봤습니다. 조고는 그를 이용할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봤습니다. 이사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고가 움직였습니다. 기원전 208년 조고는 이사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고는 이사를 모함했습니다. 이사의 아들 이유가 반란군과 내통하고 있습니다. 이사도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호에는 조고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사는 체포되었습니다. 이사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렸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자신이 진나라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상소는 조고에 의해 모두 가로막혔습니다. 호에는 이사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사는 혹독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거짓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이사는 평생 법과 사상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엄격한 법으로 사람을 다스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법이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법의 칼날에 자신이 베이고 있었습니다. 이사는 감옥에서 자신의 생애를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사는 끝까지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반역을 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살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208년 이사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날 이사는 자신의 아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이사의 아들도 함께 처형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는 아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상체의 동문 밖에서 누런 개를 끌고 토끼 사냥을 나갈 수 있을까? 이 말을 듣고 아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는 평생을 권력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출세를 위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양심을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가 그리워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고향의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개를 끌고 토끼 사냥을 나가던 그 단순하고 평화로운 시절이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부귀도 아니었습니다. 이사는 그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소중한 것을 잃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사는 허리가 잘리는 형벌, 요참을 당했습니다. 그의 삼족이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이사는 이렇게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사가 죽은 후 진나라는 더욱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조고는 더욱 횡포를 부렸습니다. 그 유명한 지록이마 사건도 이때 일어났습니다. 조고는 사슴을 가리키며 이것은 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신하들 중 사슴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고가 자신에게 복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진나라는 완전히 공포 정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07년 진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진시황이 세운 거대한 제국은 겨우 15년 만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사가 죽은 지 불과 1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사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사마천은 사기에서 이사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이사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가 진나라의 통일에 기여한 공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 그리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사마천은 이사를 단순한 악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사를 시대가 만든 인물로 보았습니다. 이사는 전국시대라는 혼란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시대는 능력 있는 사람이 출세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신분이 낮아도 능력만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사는 그런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는 또한 냉혹한 시대였습니다. 권력을 잃으면 목숨도 잃는 시대였습니다. 이사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이사는 실패자일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는 권력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고 목숨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이사가 이룬 것들은 역사에 남았습니다. 문자 통일, 도량형 통일, 중앙집권 체제, 이것들은 이후 중국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사는 복잡한 인물입니다. 그를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관료였지만 동시에 권력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국가를 위해 일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법과 사상을 믿었지만 결국 그 법에 의해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이사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사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사는 먼 옛날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첫째, 충성의 한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사는 진시황을 섬겼습니다. 그는 진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진시황이 죽은 후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죽은 황제에 대한 충성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그 충성을 저버릴 것인가? 이사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이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어디까지 충성할 수 있는가? 내 목숨이 걸린 순간에도 나는 내 신념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둘째, 권력과 양심의 거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사는 권력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정점에서 그는 점점 더 자신의 양심과 멀어졌습니다. 분석행위를 주도하고 부소를 죽이는 데 가담하고 결국 자신도 파멸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권력은 사람의 욕망을 키웁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이사는 처음에는 단지 출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출세한 후에는 그 자리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점점 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처음에는 작은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고 나면 더 큰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셋째,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 언제 사람을 무너뜨리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이사는 살기 위해 조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양심을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결국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살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죽음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하지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은 당장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더 큰 위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넷째, 후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사는 마지막 순간에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개를 끌고 토끼 사냥을 나가던 그 평범한 날들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단순한 것들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권력도 명예도 돈도 아닌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한 평범한 시간들을 이사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쫓고 있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이사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는 복잡한 인물입니다. 그를 단순히 악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충신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는 그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욕망을 가진 사람, 두려움을 가진 사람, 선택을 해야 했던 사람,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감당해야 했던 사람. 우리는 이사를 판단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사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이사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선택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들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을 품고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사마천은 사기를 쓰면서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기록했습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충신, 역적, 영웅, 비겁자. 사마천은 그들을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사의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욕망은 끝이 없다. 하지만 인생은 유한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늘 돌아봐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사와 비슷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욕망과 양심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과 옳은 선택 사이에서 고민했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것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매우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입니다. 이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합니다. 작은 선택, 큰 선택, 그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이사는 자신의 선택으로 파멸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함께 생각하고 싶을 뿐입니다. 사기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책입니다. 욕망에 대한 책, 선택에 대한 책, 삶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기의 여러 인물들을 함께 만나볼 것입니다. 다음에는 어쩌면 조고의 이야기를 다룰 수도 있고 아니면 진시황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마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사마천은 왜 사기를 썼을까요? 그는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 이야기도 언젠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사의 이야기를 떠올리시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쫓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 질문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고의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권력의 그늘에서 모든 것을 조종했던 사람, 하지만 결국 스스로도 파멸한 사람. 조고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환관으로 태어나 권력의 정점까지 올랐지만 끝내 모든 것을 잃은 사람. 조고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권력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